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입니다. 네, 당신은 경제적 자유로 갈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다. 참 이렇게 경제적 자유로 갈 수 있는 참 이렇게 희망적인 말, 자격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제가 사실 평상시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막 좀 멘탈 또 팩트 폭력 관련돼서 조금 기존과는 좀 사뭇 다른 느낌이고요. 뭔가 좀 이렇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주는 오늘은 주제를 좀 잡아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혹시 제 강의 또는 이런 영상을 보신 이유가 또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제가 다크호스인 제가 시청자 또는 구독자분들께 전하려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물론 이제 제 채널 제목 이제까지 제가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으로부터 다크호스라는 사람이 이런 뭐 얘기를 하고 이런 주제를 주로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 아시겠지만,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면서 또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고민해왔던 문제입니다. 왜 평범한 직장인 또는 저 같은 평범한 자영업자들은, 우리 흔히들 말하죠, 부자, 왜 부자가 되기 힘들까요? 아니면 혹시나 여러분들 부자가 되기를 포기한 것은 그건 아니시죠? 그냥 이렇게 고민에 빠져 있는데요. 경제적 자유로 이렇게 간다는 말, 이렇게 시간적 또는 경제적 자유로워진다는 말에 혹시 여러분들 가슴 뛰고 이렇게 막 설레이시고 그러시나요? 이제 경제적 자유로 가기 위한 이 재테크 마인드 변화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요적으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가장 메인 주제가 아닌가, 가장 또 핵심이 아닌가. 이제 가만히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맘대로 이제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어디 한 곳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고 또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냥 구체적인 목표가 없이 단순하고 포괄적인 생각이 혹시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생각이죠. 남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책이나 또 뉴스 이런 거 보니까 월세 한 500만 원 정도 받으면 이놈의 회사 나와도 말이야, 먹고 살 것 같은데, 월세 한 500만 원만 받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럼 이 회사 당장 때리치우고 이렇게 사표 팍 던질 텐데, 일하기 싫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하지만 현실은 이제 완전 180도 다르고요. 예전도 그렇고 저도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가끔 생각하죠. 안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주변에서 이런 얘기 들으실 겁니다. 남들이 누구누구는 월급을 얼마 받는다더라. 또는 내 동료 연봉은 얼마인데 나는 올해 이거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또는 내 친구 월급 어디 좋은 회사 가서 뭐 공기업이라든지 어디 뭐 대기업 가서 얼마를 받는다더라. 또는 옆집 남편 또는 옆집 부인이 회사를 다니는데 월급이 얼마 받더라. 이렇게 우리는 내가 아닌 상대와 비교를 많이 하고 살고 있죠, 우리는. 내 월급이, 내가 한 달에 받는 돈이 남들보다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내가 현재 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돈이 필요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필요하고요. 그럼 내가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세금은 누가 내고, 우리 월 얼마씩 세금 내잖아요. 고정비, 또 마트에서 장 보고 밥은 먹어야 되고 또 장은 보고 반찬 해야 되니까, 또 저같이 이제 결혼하신 분들, 또 아이가 있는 분들은 아이들 학비 또는 학원비, 학용품, 장난 아니죠 요즘에. 그리고 내 차 거의 다 있으시니까 차의 기름값, 유지비, 고장나면 또 고치러 가야 되고. 도대체 이 소는 누가 키우나 모르겠습니다. 소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당장 생활이 안 되는 거죠, 돈이 없으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내 시간과 노력, 투자한 만큼 돈으로 교환하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죠, 계속. 자, 그렇다면 그럼 회사에서 내쫓을 때까지 버텨라. 아무나 무조건 버텨. 나오라 해도 계속적으로 버텨라. 그런 이야기인가?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 남들보다 조금 빨리 인식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부터 부동산 투자를 했고, 30대 초반이었고요. 부동산 투자를 그때부터 하면서, 사실 뭐 전문적인 지식이나 설명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주변에 우리 보시면, 특히 어르신분들, 요즘에 언론이라든지 뉴스 많이 나오죠.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요즘에 대한민국 의학 기술이 발전해서 100세 시대 또는 110세 뭐 이렇게 평균적으로 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회사에서 그러면 80세, 90세, 10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는가? 또 그거는 물리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 현재까지는 한 60대 정도? 정말 길게 일한다 해도 직종이 좀 다르겠지만 70대 정도까지가 거의 뭐 마지노선이 아닌가. 변수가 많겠죠, 아마. 이제 20대, 30대 젊은 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현실적으로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요. 하지만 한 번쯤은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근데 나는 계속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회사에서. 근데 나중에 일을 그만뒀는데 몸도 안 좋고 어디 아프고 수술해야 되고, 또 혹시나 더 큰 불행이면 또 나중에 아이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또 아이들이 점점점 학교 졸업해서 이렇게 결혼했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아니고 대학생이다. 그리고 혹시나 결혼을 안 했고 또는 취업도 못했다. 돈이 막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가 회사를 나와야 된다. 참 어렵죠, 이게. 그리고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혹시나 생각 안 하시고 그냥 혼자 사시는 분들, 아니면 아예 늦게 하시는 분들 많죠, 요즘에. 그리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한 명 또는 아예 낳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20, 30대 직장인분들 나중에 40대를 넘어서 50대, 60대까지 간다고 생각해보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 20대, 30대 젊은 직장인분들, 그리고 40대 직장인분들도 한번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내가 버는 월 수입은 거의 고정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보너스라든지 성과급 받는 날은 제외하고, 그렇다면 내가 월 고정적으로 꾸준하게 사용하는 금액을 혹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누가 딱 물어보면.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요. 내 월 고정비를, 보통 평균적인 고정비를 파악하고 계시냐는 말씀인데요. 고정비? 내가 얼마 쓰지? 자,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자, 마이너스 개념의 고정비가 있죠. 이거는 내가 생활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써야 되는데, 나에게 사실 덕이 또 플러스 될 것은 없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차량을 샀다면 할부비, 또는 차 유지비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용돈, 아까 말씀드린 주유비, 그리고 경조사비, 또 내가 쇼핑도 해야 되고,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또 나가서 식사해야 되고, 배달시키고, 이렇게 먹는 식대, 특히 혹시 또 결혼하고 애 있으신 분들은 학교, 학원 교육비, 또 혹시나 우유 같은 거 받아 먹으시는 분 우유, 또는 병원비, 학습지, 학원 등등 용돈, 이거 다 이제 제가 생각했던, 제가 현재 지금 나가고 있는 돈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고정 비용을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월급에서 이 마이너스 고정 비용 제외하고 남는 돈이, 자, 있으면 다행인데요. 자, 이 남는 돈을 이용해서 우리는 플러스 고정비를 나누게 됩니다. 자, 보험 들어갈 거고요. 미래를 대비해서. 그리고 이 집을 내가 샀다. 그러면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원금과 이자, 20년, 30년 동안에 원리금 뭐 균등상환이라든지 원금 균등상환 들어갔을 때 어차피 20, 30년 뒤에는 내 집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고정비라고 치고요. 적금, 예금, 펀드, 투자 관련 비용 등등등, 연금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내 월급에서 월 고정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내 미래를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 맞죠, 여러분들? 네. 하하, 이렇게 막 머뭇머뭇 거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역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제 아들내미 2명을 키우다 보니까 지금 점점점 더 버거워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앞으로 더 힘들어지겠죠. 더 부담이 되겠고요. 자, 이것 때문에 미혼이신 분들은 혹시나 결혼 안 되겠다.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결혼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 큰, 아이로부터 받는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근데 제가 이런 말씀 왜 자꾸 드리냐면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인 겁니다. 자, 어떤 출발요? 자, 내 미래를 위한 준비. 나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준비 단계. 자,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하시죠. 담배를 혹시나 나중에 예전에 끊으셨던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죠. 내가 언제부터 담배를 끊겠다. 그리고 이제 상담도 받으러 가시고, 금연 패치, 이렇게 조금씩 줄이다가 뭐 끊으신 분도 있고, 아예 뭐 한 방에 탁 끊으신 분도 있을 거고, 또 다이어트, 살을 이렇게 또 내가 언제부터 좀 몇 킬로를 빼겠다 이렇게 해서 하신 분들도 식단도 조절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준비라든지 계획을 잡으실 건데요. 자, 내 미래를 위한, 그리고 나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목표를 잡았다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이 여성분이 이제 스타트 라인에 섰습니다. 시작하고 총소리 딱 울리면 바로 딱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중에서 가장 첫 준비가 제가 생각할 때는 나의 재무 상태를 알자, 파악하자입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얼마를 버는데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나의 월 고정비가 얼마고, 그리고 내가 보통 얼마 쓴다. 모르시고 계산 안 해보신 직장인분들이 제가 볼 때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어디서 통계 자료를 보고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제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이라든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보면 거의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월급은 여러분들 딱 받는지 알죠? 말씀드렸지만 거의 요즘 연봉제이기 때문에 거의 뭐 월 받는 월급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나의 월 고정비는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이게 필요할 때 쓰는 거죠, 우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죠? 최소 한 개씩 정도는요. 네, 크레딧 카드. 네,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자, 왜 쓰는지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정말 편하잖아요. 현금도 필요 없고, 바로 일단 내가 필요하면 카드, 요즘 뭐 삼성페이도 마찬가지고, 카드가 없어도 요즘에는 바로 그냥 스마트폰 있으면 다 결제가 되는 거죠. 일단 내가 필요하고 또 원하는 거 있으면, 또는 아이들이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일단은 긁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이,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사람이 말이야. 한 번씩 외식도 하고, 야식도 시키고 말이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 그리고 아이들, 학원 지금 다들 옆집에 보니까 다 몇 개씩 보내는 거, 다 그렇지. 그리고 해외여행 말이야. 요즘 안 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다 이렇게,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다 가는 게 보통이고, 인생은 즐기는 거 아니야. 가자고. 그리고 말이야. 요즘 회사 사람들 보니까 거의 다 요즘에 SUV로 다 바꾸더라고, 차를. 일단 우리가 돈이 없지만 그래도 카드가 있으니까 할부로 끊고 이렇게 타면 되지. 그리고 이번 달 카드 말이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용카드가 월 60만 원 정도 이상 쓰면 할인이 또 된다네. 그러니까 조금만 지금은 요 정도 썼으니까 한 5만 원 정도만 더 쓰면 그 실적 채우니까 일단 요렇게 쓰면 되겠다. 근데 이번 달에 말이야. 그 월 대출 갚은 거 말이야. 저거 담보대출. 그거 나가면 내가 남는 게 있는가? 남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나요? 월급날 되면 귀신같이 알고 어떻게 카드 회사에서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바로 그냥 빼가는 그 기술. 대단한 거죠. 귀신처럼 팍 빼가는 겁니다. 자,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지금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틀린가요, 혹시나? 자, 카드 값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있죠. 지난달에 썼던 카드 값을 갚기 위해 이번 달에 나가죠.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하고요. 물론 이제 제가 카드를 쓰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쓰고 살아야 되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유경제주의 사회 또 자본주의 사회는 소비가 있어야지 또 생산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요. 근데 그 소비가 과연 누구를 위한 소비인가? 나를 위한 소비인가? 또는 우리 가족을 위한 소비인가? 그렇지 않다면 혹시나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소비가 아닌가? 내가 한 달에 쓰는 돈의 용도와 목적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반드시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도 처음에 입사했을 때 잘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투자 마인드를 가지려면 반드시 지금 제가 해야 할 일.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젊으신 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잔소리라 생각하시겠지만 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좀 좋게 들어주시고요.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의 마인드를 올바르게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내 미래 5년, 10년 또는 퇴직 후 은퇴 후에 나의 삶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노예가 되는 거죠. 어떤 노예요? 소비의 노예 또는 카드사가 나의 주인인 거죠. 소비를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쇠사슬에 이렇게 묶인 노예처럼 아낀다고 근데 제가 뭐 부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불필요한 소비 습관을 없애야 되고요. 자, 줄줄줄 세고 있습니다. 내 돈이 어디서 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회사 생활 얼마나 힘든가요? 힘들게 일하고 갑질에 당하고 윗사람 상사에게 당하고 동료에게 당하고 또는 다른 회사 갑질에게 당하고 감정 노동에 또 울컥하고 아, 이런 사회란 것이 이렇게 냉혹하구나. 내가 회사 또는 회사 오기 전에 대학교 생활 또는 이 온실 속에 화초 속에만 지내다가 사회에 나오는 이렇게 냉혹하구나. 와, 나를 정말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하는 곳이 사회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인간들이 보통 이렇게 나를 위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를 위한 소비를 하려는 욕구. 여러분들. 그래, 이번 달도 수고했어. 누구누구야. 너 최고야. 정말 고생했어. 자, 요까지는 좋았는데요. 고생했으니까 말이야. 이번 달에 명품백 하나 사자. 일단 내가 돈은 없지만 일단 할부로 사고 한 1년 정도 아니면 12개월 할부로 해서 끊어서 사면 되지 뭐. 아니면 수고했으니까 지금 이 차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좋은 차 요즘에 신규로 새 차 나왔으니까 그냥 사자. 아니면 힘들었으니까 이번에 해외 나가서 바람 한번 쐬고 오자고.
차야 뭐 10년 탄다 생각하면 여러분들 되니까 넘어간다 하더라도 문제면요. 주기적으로 나의 월급 이상, 나의 소득 이상으로 주기적으로 명품 사시는 분, 주기적으로 해외여행 또는 내가 한 달 번 돈 이상으로 팍팍 그냥 한 방에 쓰시는 분들이 있죠. 그 순간에 물질적으로 내 마음이 위로가 되겠지만 인간이 간사하다는 게요. 점점 더 큰 것을 원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뇌의 본능이고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합리적인 소비는 점점점 저 멀리 멀어져 가고요. 나의 허영심만 커집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작은 것에는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점점 더 큰 것을 원하게 됩니다. 자, 그 뒤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극단적인 제가 표현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우리의 뇌가 그렇게 원하고 있는 거죠. 나의 소비 패턴을 우선 알고 분석하고 정말 이게 필요한 소비였는지 꼭 사거나 지출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월급날에 내가 남는 돈이 하나도 없다. 혹시나 카드만 남아있다. 신용카드들. 아니, 내 지금 재무 상태가 지금 정말 심각한 상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도 플러스 고정비, 아까 말씀드린 예금, 적금, 뭐 연금, 펀드 등등 이런 거에 대한 나의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는 투자가 없다. 심각한 거죠. 한 달 벌어서 그냥 남는 게 없다. 혹시나 명품 백만 남아있나요? 또는 할부금, 차량 할부금만 남아있나요? 근데 이게 과연 나를 계속적으로 만족시켜주나요? 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의학 기술이 발전되고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혼이신 분들은 결혼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도 플러스 고정비가 많이 없다, 또 부족하다, 결혼해서 내 재무 상태가 조금 긍정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혹시나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결혼할 때보다 제가 지금 경험해 보니까요. 이 미혼일 때보다 결혼하기가 돈 모으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들도 있고 내 배우자가 있기 때문인 거죠. 돈을 모을 수 있는 그것보다는 나의 돈을 모으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바로 경제적 자유, 재테크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요. 취업하고 나서 결혼하기 직전에 그 시간 동안이 가장 핵심적인 그 시간대,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 습관, 내가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에 내가 돈을 모으는 습관 또는 합리적인 소비 습관, 플러스 고정비가 더 큰 습관이 없다면 제가 볼 땐 결혼하고 배우자가 있어도 참 이게 나아질 확률이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아주 합리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배우자분들 만나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 경제관념에 관한 모든 이런 습관과 생각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어야 우리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말씀인 거죠. 자, 바로 부자가 되는 길, 경제적 자유로 갈 수 있는 길. 자, 오늘 제가 강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경제적 자유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다만 방법을 잘 모르고 교육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저 이외에 더 수많은 멘토분들, 책, 좋은 글, 블로그 글, 온 오프라인 동영상 등등등 통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재테크 마인드를 형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올바른 재테크 마인드를 형성하는 길,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 영상으로 강의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바로 그 이유라는 것이죠. 자, 지금 올바르게 형성된 재테크 마인드는요, 여러분들 평생 부자로 가는 그 길,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마음먹기가 사실 힘들죠. 행동하기가 힘들고 그 마인드 형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꼭 해야 합니다. 그 어떤 부동산, 주식, 재테크 강의보다 이 마인드 형성이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참 이 중요하다는 이유인 것이죠. 자, 오늘 이 강의를 오늘 혹시나 들으신 분들 실천하고 실행하셔야 됩니다.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나갔다 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나의 월급 대비해서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마이너스 고정비 그리고 플러스 고정비를 파악해서 조금 더 내가 플러스 고정비 쪽으로 가는 그런 방향, 그리고 나이가 줄줄줄 세고 있는 아주 필요 없는 불필요한 아주 남을 위한 그런 소비를 없애자. 그리고 정리해서 내가 과연 올바르게 소비하고 있는지, 소비 습관을 바꿀 필요가 없는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자. 자,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내 손으로 쓰고 내 손으로 현재 지난달 나의 돈의 흐름, 내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돋보기가 크게, 눈을 크게 뜨고 보시고요. 자, 잘 들여다 보시면요. 거기에 제가 생각할 때 답이 있고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월 고정 비용과
소비 습관을 잘 파악해서 정말 경제적 자유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다크호스입니다. 네, 제가 오늘 좀 희망적인 말씀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잔소리 비스무리하게 갔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잔소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미래 준비를 위한 시작에 조금의 도움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강의 너무 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제 강의 오늘 들으신 분들 중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소중한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우리는 경제적 자유, 앞으로 시간적 자유, 충분히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다. 재테크 마인드라든지 투자 마인드를 올바르게 또 긍정적으로 형성해서 남과 비교하는 그런 소비가 아닌 내 스스로 올바르고 내 스스로 이런 소비가 맞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좀 불필요했다 지난달엔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나의 월 고정 비용을 플러스 고정비 마이너스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새는 돈을 줄이시고 종잣돈을 꾸준하게 모으시면서 내가 경제적 자유로 가는 그 길에 합리적인 소비 그리고 나의 돈을 모으는 습관이 올바르게 또 긍정적으로 습관화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저와 같이 영상 보시면서 앞으로 같이 긍정의 방향으로 갔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볼 겁니다. 오늘도 너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크호스TV의 다크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